안녕하십니까? 미술치료 제3강 미술치료의 특징과 미술 매체의 속성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언가를 그리거나 만들고 난 뒤 만족감을 느낀 적이 있었나요? 2014년 한국에서 개봉되었던 애니메이션 영화 겨울왕국을 보면 마법의 힘을 가지고 태어난 엘사가 동생 안나를 위해 울라프를 만들어주고 생명을 주며 기타, 눈이나 얼음 등을 자유자재로 만들어내지요. 이제 미술치료의 특징을 겨울왕국과 비교해 봅시다. 미술치료는 눈으로 보는 시각적 사고이며 직관이자 심상의 표출입니다. 우리는 겨울 풍경이 펼쳐진 아름다운 아렌델 왕국을 눈으로 보고 생각하며 그 아름다움을 표현합니다. 겨울 풍경이 펼쳐진 왕국의 모습을 보자마자 와 하는 탄성이 터져 나옵니다. 1. 심상이 표출된 것이지요. 또한 미술치료는 2. 내담자의 방어를 감소시켜 언어 표현이 어려운 것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말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울라프나 아름다운 눈송이들은 누구나 거부감 없이 쉽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기분이 좋지 않았을 때 울라프를 클레이로 표현하게 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머, 그런데 생각보다 잘 만들어졌네요. 만든 순간 기분이 좋아지고 예쁜 울라프를 손에 쥘 수 있습니다. 3. 유형의 자료를 즉시 얻을 수 있지요. 또 시간이 지나가도 울라프를 잘 만들었을 때의 기분을 생각하면 다시 즐거워지기도 합니다. 4. 영속성이 있어 회상이 가능하며 화가 났을 때의 감정이 사라져 감정의 5. 해방을 가져옵니다. 또한 자신이 만든 새로운 울라프가 영화 속의 울라프보다 더 애정이 갈 때 6. 이 창조성이 행복한 에너지를 유발시키고 자존감이 상승합니다. 다시 이 울라프를 아렌델이 아닌 우리나라의 한복을 입은 울라프로 도화지에 옮겨 봅시다. 이렇게 옮긴 울라프는 7. 공간성과 개인과 집단의 생활 환경과 성격을 이해하기에도 쉽습니다. 이렇게 울라프를 만드는 과정을 통해 치료의 과정을 한눈으로 이해가 가능하며 행복한 내면 감정의 변화를 직접 들을 수도 있게 되어 8. 미술치료의 창조성과 실존적 삶의 모습을 느낄 수가 있지요. 마지막으로 이러한 울라프 만들기는 9. 성별, 나이, 능력에도 상관없이 특별한 기술도 필요 없이 누구나가 제작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9가지의 특성이 미술치료의 특징입니다. 다음으로 미술 매체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미술 시간에 몇 가지 정도의 매체를 접해 보신 적 있나요? 5가지? 어디 한번 헤아려 볼까요? 와우! 10가지가 이미 넘었다면 지금 이 미술 매체의 강의는 귀에 쏙쏙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경험으로 아시는 분들도 복습의 차원에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해봅시다. 우선 미술에서의 매체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고 또한 무엇일까요? 매체란 라틴어 중간의를 나타내는 미디어스에서 유래하였으며 어떤 사실을 전달하는 도구를 말합니다. 미술치료에서의 매체란 회화, 조각 등 표현의 수단으로 쓰이는 모든 재료를 통틀어 말하지요. 랜드가트는 미술치료의 매체는 내담자의 오감에 영향을 미쳐 이러한 매체의 특성이 내담자의 심리 상태와 자기 표현의 자유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며 미술 매체에서의 중요성을 언급하였습니다. 이러한 미술 매체는 내면의 사고와 정서를 형태화하는 표현 도구이며 매체의 표현이
곧 대화의 시작을 나타낸다 할 수 있습니다. 내담자의 이런 다양한 매체 경험은 현실 감각을 가지게 하고 결론적으로 내담자를 자기다움으로 이끌 수 있어 치료사는 내담자의 성격 및 현재의 심리 상태, 감정의 욕구를 잘 파악하고 내담자가 사용한 매체를 이해하여 촉진해 나갈 때 치료적 효과가 나타납니다. 또한 매체는 촉진과 통제를 가능케 하기도 하는데 종이와 물감, 핑거페인트, 찰흙 등은 자발성을 촉진시키기도 하지만 색연필, 사인펜과 같은 매체는 충동성을 통제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치료자는 매체의 특성을 잘 익히고 미리 한번 연습을 해 두시면 치료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미술치료 매체의 이용과 심리적 속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술치료에서 미술 매체의 사용은 굉장히 중요한데 화면에서 보는 것과 같이 미술 매체는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물의 농도에 따라 연하다, 진하다, 편안하다, 긴장되다, 그리고 낮은 에너지와 높은 에너지, 물기가 많아서 수정이 가능하고 또는 정확하고 반듯한 형태로 수정이 어렵고 편안한 가족 분위기와 엄격한 가족 분위기를 1부터 끝까지 나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매체에 따라 부드러운 매체는 낮게 통제가 되고 단단한 매체는 높게 통제가 됩니다. 가령 1단계에 있는 슬라임, 클레이, 젖은 점토와 10단계에 있는 연필과 볼펜은 엄격히 다른 매체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슬라임과 클레이는 굉장히 부드럽지요. 아이들이 너무나 좋아합니다. 따라서 통제가 쉽고 아이들한테 많이 적용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의 매체로 씁니다. 연필과 볼펜은 주로 검사나 진단 시 잘 사용합니다. 지울 수는 있으나 단단하여 높게 통제되는 성질이 있어 크게 그림 사용에는 좋아하지 않지요. 매체별 속성 중 통제 1의 슬라임, 클레이, 젖은 점토에 대한 사진입니다. 매체별 속성 중 통제 2, 그림 물감, 파스텔, 한지에 대한 사진입니다. 매체별 속성 중 통제 3, 부드러운 점토, 수성 색연필의 사진입니다. 매체별 속성 중 통제 4, 오일 파스텔에 대한 사진입니다. 매체별 속성 중 통제 5, 사인펜이나 펠트지에 대한 사진입니다. 매체별 속성 중 통제 6, 콜라주와 크레용에 대한 사진입니다. 매체별 속성 중 통제 7, 단단한 점토와 아크릴 물감에 대한 사진입니다. 매체별 속성 중 네임펜과 색연필에 대한 사진입니다. 매체별 속성 중 통제 9, 유성 매직, 마커펜에 대한 사진입니다. 마지막으로 매체별 속성 중 통제 10, 연필과 볼펜에 대한 사진입니다. 기타, 목탄, 마블링, 염료, 칠보유약, 분필, 포스트 물감, 유토, 석고붕대, 모루, 직근 등에 대한 사진입니다. 다음으로 매체별 속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체는 작업 형태에 따라 선작업 중심인 그리기 매체, 면재료 중심인 채색 매체, 입체 작업 중심인 조소 매체로 구분이 됩니다. 그리기 매체는 건식과 습식으로 나누며 먼저 건식 매체의 특징에 대해서 속성별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건식 매체 중 파스텔. 파스텔은 발색이 좋고 손으로 문질러 번지게 할 수 있어 통제력이 없는 재료 중에 하나입니다. 내담자의 통제력을 미세한 부분까지 관찰할 수 있으나 까칠한 내담자의 경우 싫어할 수 있습니다. 내담자의 특성에 따라 주의 깊게 선택이 필요합니다. 오일 파스텔. 흔히 크레파스로 불리며 가장 잘 쓰입니다. 부드럽고 진하며 착색이 잘 되고 덧칠과 혼색이 가능합니다. 흰색의 사용이 가능해 다양한 효과가 가능하지만 손에 묻어나며 부스러기가 생기는 것은 단점입니다. 요즘은 이러한 단점을 보완한 크레파스가 많이 있습니다. 크레용.
크레파스와 조금은 다르죠. 단단하고 광택이 나며 고운 표현이 납니다. 발색이 연하고 혼색과 덧칠이 어렵습니다. 이러한 덧칠의 어려움 때문에 내담자에 따라 호불호가 나뉩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의 손목힘을 기르기에는 좋은 재료입니다. 연필. 소묘의 재료 중에 표현이 자유롭고 수정이 가능하며 가장 흔하게 접하는 재료입니다. 대체로 깔끔하거나 강박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채색 전에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매체이기도 하지요. 색연필. 선묘를 하기에 부드러우며 간단한 채색을 하기에 좋습니다. 오일 파스텔과 함께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재료이기도 합니다. 유아나 어린아이에게는 24색 정도가 좋으며 성인은 더 다양한 색연필도 가능합니다. 수성 색연필. 붓에다 물을 묻히면 수채화 물감처럼 퍼지는 색연필로 다른 매체와의 조화가 중요합니다. 물감을 사용하고 싶으나 붓터치가 좋지 않은 사람들이 사용하기에 아주 좋은 매체 중에 하나입니다. 사인펜. 일반적으로 색연필과 함께 수성 사인펜을 많이 사용하며 번짐의 효과가 있어 재미있는 표현이 가능합니다. 목탄. 가볍고 색의 농도가 짙은 것이 좋으며 명암 표현이 쉽지만 묻어나거나 부서지고 잘 지워져서 호불호가 나뉩니다. 네임펜과 마커펜. 침투력이 강해 선명하여 빠른 시간에 채색되는 장점이 있지만 농도 조절이 어려우며 휘발성이 있고 냄새 때문에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타 분필과 지우개, 볼펜 등이 있습니다. 습식 매체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수채화 물감. 물로 색의 농도를 조절하고 겹치기, 번지기, 뿌리기 등 다양한 기법의 구사가 쉽습니다. 편안한 느낌을 주지요. 가장 많이 쓰이는 재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다 그려진 그림에는 다시 밝은 색으로 칠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아크릴 물감. 접착력이 강하여 거의 모든 바탕의 재료 위에 채색할 수 있습니다. 유화 물감의 장점과 수채화 물감의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빨리 마르는 성질이 있어 붓과 물감이 굳기 쉬운 단점이 있습니다. 유화 물감. 캔버스에 그려야 하며 건조가 느리지만 한 번 그리면 오래가고 덧칠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포스터 칼라. 색이 선명해서 깔끔한 느낌이 나는 불투명한 그림입니다. 잘 굳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블링 물감. 종이에 무늬를 만드는 기법을 하는 물감으로 물 위에 마블링 물감을 떨어뜨려 문양을 만든 다음 종이를 물 위에 떠있는 물감에 묻어나게 하는 것으로 실력이 없어도 문양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물감의 독특한 냄새 때문에 호불호가 많이 나뉩니다. 다음으로 종이 및 바탕 재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이. 도화지와 켄트지, A4지와 색상지, 색종이 등 두께와 무게, 크기에 따라 종이의 종류가 다양합니다. 화선지. 색채의 효과가 잘 나타나지만 번짐의 효과가 크며 주로 붓글씨를 쓸 때 사용되는 종이입니다. 한지. 전통지이며 당나무 껍질에서 추출된 섬유질이 재료로 붙이거나 끈으로 꼬거나 종이죽으로 성형이 가능합니다. 장지. 화선지를 겹쳐 만든 것으로 흡수력은 떨어지나 잘 찢어지지 않는 성질이 있습니다. 섬유. 전통적 표현 기법이나 직물 조직에 나타나는 패턴을 이용한 표현이며 염색 등이 가능합니다. 수채화 용지. 와트만지, 아트지 등 흡수성이 좋은 수채화 용지 등이 있습니다. 그 밖에 캔버스, 캘리그라피 용지, 모는 종이, 하드보드지, 포장지, 셀로판지, 사포지, OHP 필름, 알루미늄 호일 등 어떤 것이라도 바탕 재료는 가능합니다. 조소 매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소 매체는 습식 매체와 건조 매체로 나뉩니다. 습식 매체에 대해서 먼저 공부하겠습니다. 찰흙. 가소성이 풍부하고 흡착력이 강하며 촉감을 동반한 활동에 유용합니다. 어린아이들이나 치매 환자들에게 좋습니다.
지점토와 종이죽, 데코레이션 점토. 찰흙과 같은 속성은 지니고 있으며 흰색 점토로 건조 후에 색채 표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유토. 흙에 불건성류를 섞은 것으로 겨울철에 사용하기 좋은 재료이며 절대 굳지 않는 속성이 있습니다. 컬러 클레이. 컬러 클레이는 컬러를 섞어가면서 다양한 색을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석고붕대와 석고. 석고붕대는 인체의 부분을 그대로 본을 뜨는 순간 조형 제작이 좋으며 제작이 쉽고 건조가 빠르며 건조 후에는 단단하게 변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신의 신체를 본을 뜨며 신체에 대한 성찰을 하기에 좋은 재료입니다. 당근, 무, 연근. 식물 재료로 구하거나 접하기 쉽고 표현이 잘 되어 즐겁게 표현이 가능하며 특히 치매 환자, 노인 환자들에게 좋은 재료입니다. 면도크림, 물, 비눗물, 생크림, 밀가루, 밀가루풀, 전분, 바셀린 등 모두 단순히 만지고 주무르고 섞고 바를 수 있으며 농도를 조절하여 만들기를 할 수 있는 재료들입니다. 건조 매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조 매체 중 발포석고. 발포석고는 조각품을 만드는 것으로 힘이 적은 아동들에게 사용이 가능한 석고입니다. 벽돌, 쌓아 올리거나 부분적으로 이용하여 부피가 큰 만들기를 하며 성취감을 유도하거나 깨거나 잘게 부수는 활동을 통하여 잘 표출되지 않는 내면의 욕구를 해소하는 데 활용하기 좋습니다. 우드락, 폼포트. 조형물을 만드는 데 사용되며 원하는 크기, 모양, 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목재, 톱밥, 대패밥, 조각 목재 등으로 자연 소재의 친밀감과 촉감, 나무향 등을 느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비누, 파라핀. 조각이 아주 쉽고 부드러워 자신이 원하는 모양을 그린 후 파거나 깎아서 만들기를 할 수 있습니다. 고무. 지우개 같은 소재로 부드럽고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입니다. 조각이 비교적 쉽지요. 그 밖에 철사, 모루, 리본끈, 색철사, 노끈, 직끈, 낚싯줄 등은 원하는 모양대로 꼬거나 구부리거나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으며 다양한 감촉과 색을 통하여 성취감이 들도록 표현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솜, 스티로폼. 다양한 크기의 목재 상자와 종이 상자. 스티로폼과 종이 상자 등은 안쪽과 바깥쪽을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자신을 탐색하는 도구로 활용하거나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유발하는 데 사용합니다. 자연물, 곡식, 마른 열매, 조개, 돌, 자갈 등 이러한 친숙한 자연물을 조합하여 한정된 재료로 다양한 창의성을 유발하는 데 활용됩니다. 특히 성인들의 수업에 많이 활용되지요. 반짝이 풀, 스팽글, 다양한 색과 크기의 구슬과 단추 등 화려한 색상과 광택을 활용하여 평면이나 입체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활용됩니다. 성냥개비, 이쑤시개, 빨대, 수수깡, 섬세한 작업을 필요로 하는 재료로 작업이 가능한 통제가 잘 되는 내담자에게만 적합합니다. 모래, 생모래, 소금, 모양틀, 만다라를 구성할 때 활용되는 것이며 만들기가 부담이 되는 내담자에게 활동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구입니다. 도구로는 붓, 팔레트, 화판, 물통, 이젤, 점토를 자르는 줄칼, 점토용 주걱, 나무망치, 컴파스, 가위, 풀, 본드, 스카치 테이프, 압정, 칼, 조각칼, 자, 나무판, 락커, 공예도구 등이 있습니다. 미술 매체에서 도구를 끝으로 이상으로 3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